혹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마치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듯한 깊은 공허함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분명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내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결국 나 자신을 의심하게 되는 경험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어둠 속에서 홀로 힘들어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빛을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주님의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을 상대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당신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관계란 상호 존중과 호혜성,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관계에 임하는 기본적인 자세이며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틀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세상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게임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상호 교감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오직 하나, 바로 권력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모든 상호작용에서 추구하는 첫 번째 목표는 통제권을 확보하고 관심을 독차지하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방식대로 말이죠. 만약 이를 위해 현실을 왜곡해야 한다면 그들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인식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을 해야 한다면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행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자신감을 깎아내려 더 순종적이고 조종하기 쉬운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들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그들은 이 모든 행동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그들을 위험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실수를 합니다. 내가 충분한 친절을 베풀고 끝까지 인내하며 모든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주면 언젠가는 그들도 변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성적인 대화나 도덕적인 호소로 배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결과를 통해서만 배웁니다. 만약 당신이 이 근본적인 진실을 외면한다면 당신은 끝없는 좌절감과 자기의심, 그리고 감정적 소진의 늪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전략을 현실에서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첫째, 그들의 말이 아닌 행동의 패턴에 주목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정확히 해주는 전문가입니다. 그들은 변화를 약속하고 후회하는 척하며 심지어는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까지 당신을 자신의 거미줄에 묶어두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만약 기만, 조종, 무시의 패턴이 반복된다면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이 바로 그 관계의 진실입니다. 둘째, 그들이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정한 심리적 전술을 이해해야 합니다. 가장 교묘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당신 스스로의 현실 감각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들은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자신이 했던 말을 부인하고 역사를 교묘하게 다시 쓰며 결국 당신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사과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이런 논쟁에 휘말리면 휘말릴수록 그들은 더 큰 통제력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행위 자체가 당신을 종속적인 위치에 놓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곧 그들이 대화의 판을 짜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흔한 전술은 간헐적 강화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주기로 애정과 잔인함을 번갈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도박 중독의 심리와 같아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일관되게 잔인하다면 당신은 결국 그 관계를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끔씩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면 당신의 마음은 그 보상을 쫓기 시작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그 좋았던 순간이 더 많이 찾아오고 나쁜 순간은 줄어들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당신이 그 관계가 만족스러워서가 아니라 과거의 그 찰나와 같았던 따뜻함을 되찾기 위해 머무르게 되는 아주 유해한 의존성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그 따뜻함조차 조종의 도구였을 뿐인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투사가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오히려 당신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들이 부정직하다면 당신을 거짓말쟁이라고 부를 것이고, 그들이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다면 당신이 비이성적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없을 겁니다. 이것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집니다. 첫째, 자신의 행동으로부터 사람들의 주의를 돌리고, 둘째, 당신을 자기 방어에 급급하게 만들어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챌 시간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술들을 알아차리는 것은 냉소적이거나 편집증적인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명료함에 관한 것입니다. 환상을 걷어내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일단 당신이 그들의 게임을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그 게임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게임을 멈추는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에 대한 권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통제당하고 조종당하고 감정적으로 소진되는 것을 멈추고 싶다면 첫 단계는 간단합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당신이 바라는 모습이 아닌 그들의 진짜 모습 그대로 직시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잔인하게 느껴질지라도 현실은 언제나 위안을 주는 거짓말보다 당신에게 더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대할 때 빠질 수 있는 가장 자기 파괴적인 함정 중 하나는 바로 그들의 인정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그들에게 잘 보이려는 노골적인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아주 작은 인정이라도 얻기 위해, 또는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을 단 한 번이라도 받기 위해 거의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행동을 수정하는 그 미묘한 방식들까지 포함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추구하기에 이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관계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때 그것이 개인적이든 직업적이든 가족 관계이든 우리의 노력이 언젠가는 인정받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내가 제대로 설명하고 나의 충성심과 선한 의도, 인내심을 보여주면 언젠가는 나르시시스트도 그것을 알아주고 변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그 순간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호성의 틀 안에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노력을 당신을 존중해야 할 이유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통제하고 있다는 확신으로 여길 뿐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억누를 때마다 당신은 그들의 지배력을 강화시켜주는 셈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인정을 기다릴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자존감에 대한 권한을 그들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그들이 알아봐줄 마법 같은 말이나 행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골대는 항상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충분히 노력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은 당신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새로운 기준을 들이밀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적인 깨달음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존중하지 못하는 것은 당신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병리적인 문제의 결과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자아는 매우 취약하며 끊임없이 유지되어야 하는 우월감이라는 환상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그 환상이 산산조각 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나면 올바른 대응은 명확해집니다. 당신은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가능하다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중요한 한 걸음에서 비롯됩니다. 바로 어떤 형태로든 그들에게서 인정을 구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례하게 굴거나 잔인함으로 보복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저 그들이 당신을 가두려는 심리게임에서 스스로 걸어나오라는 의미입니다. 현실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이는 더 이상 그들에게 자신을 정당화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논쟁을 통해 힘을 얻습니다. 논쟁 자체가 그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화의 초점이 당신의 본질적인 현실이 아닌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로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말을 왜곡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설명하지 마세요. 그들이 당신의 의도를 오해한다면 그렇게 두십시오. 당신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바로잡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또한 관계의 마무리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배우기 가장 어려운 교훈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는 해결을 원합니다. 나르시시가 마침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정의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 마지막 순간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쫓을수록 당신은 더 오랫동안 그들의 거미줄에 갇히게 됩니다. 당신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마무리는 당신이 스스로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 관계에서 걸어나오고 더 이상 반응하지 않으며 당신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그들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결정 말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원천을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수년, 어쩌면 수십 년 동안 애초에 당신을 소중히 여길 능력이 없는 사람의 기대에 맞춰 자신의 가치를 조정해왔다면 이제 그 힘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인정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스스로 쟁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는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애초에 당신을 지배했던 바로 그 힘을 잃게 됩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저항은 간단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멈추는 것입니다. 대신 당신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십시오.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할 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실수 중 하나는 규칙대로 공정하게 행동하면 그들이 결국 당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당신과 같은 게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정함이나 이성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지배입니다.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 끝없이 인내하고 이해하려는 태도가 상황을 바꿀 것이라는 믿음을 버려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당신의 그런 태도는 강점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약점으로 그들이 이용할 기회로 보일 뿐입니다. 당신의 감정과 행동을 여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반응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들이 번성하는 감정적인 연료를 더 이상 공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스스로 안정감이나 정체성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그것을 착취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신을 도발하고 조종하며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당신의 반응이 곧 그들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싶다면 그 힘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정서적 분리를 터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감정을 억누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도발에 영향을 받지 않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논쟁의 순환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가 당신을 통제하려는 전략에 불과하다는 것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색 돌멩이 되기라는 심리적 기법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할 때 가능한 한 자신을 재미없고 감정이 없으며 무관심한 사람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노든 좌절이든 슬픔이든 심지어 애정이든 당신의 모든 반응을 먹고 자랍니다. 반응은 곧 그들이 여전히 통제권을 쥐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반응을 거부하고 그들이 갈망하는 극적인 감정적 반응을 주지 않으면 그들은 지렛대를 잃고 지루해하며 결국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이름을 더럽히고 역사를 왜곡하는 것을 보면서 그저 당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으세요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필수적입니다. 당신이 반응하고 싸우고 자신을 증명하려고 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을 고갈시키는 바로 그 역학관계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자기 단련입니다. 나는 이 사람의 인정이 필요 없어. 나는 그들의 거짓된 이야기를 바로잡을 필요도 그들의 눈에 내 가치를 증명할 필요도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당신이 그 수준의 분리에 도달하면 당신은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도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응은 분노도 대립도 아닙니다. 그것은 무관심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을 혼돈 속으로 끌어들일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흥미를 잃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당신은 마침내 자유를 되찾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당신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경계선을 설정하고 그것을 강력하게 집행하지 않는 한 그들은 결코 당신의 경계선을 존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집행이란 당신의 경계선을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키지도 않을 위협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갑자기 자아 성찰을 하고 당신을 존중해주기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집행은 행동과 결과를 의미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경계선을 극복해야 할 도전 과제로 봅니다. 그들은 당신의 한계가 어디인지 시험하기 위해 계속해서 선을 넘을 것입니다. 어중간한 조치는 통하지 않습니다. 말뿐인 경계선은 당신의 말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칠 뿐입니다. 진정한 집행은 선을 넘는 대화에서 기꺼이 걸어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시적인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유해한 상황에서 자신을 분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끝없이 논쟁하거나 협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행동하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경계선을 집행하기 시작하면 나르시시스트는 행동을 격화시킬 것입니다. 이것을 속어 폭발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평소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통제력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발악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이기적이고 잔인하며 비이성적이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어 경계선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너지는 지점입니다. 압박감이 견딜 수 없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순환을 끊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그들에게 주지 않는 것입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당신의 경계선이 진짜이며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경계선은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결코 그들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경계선은 당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당신이 무엇을 용납하고 용납하지 않을지 결정하며 당신을 소진시키는 상황에서 벗어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환상보다 당신 자신의 안녕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마침내 흔들리지 않는 결단력으로 경계선을 집행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에 대한 지배력을 잃고 그들의 힘은 희미해집니다. 당신은 애초에 그들이 가질 자격이 없었던 것, 바로 당신의 자율성, 존엄성, 그리고 평화를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이길 가치가 있는 싸움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깨달음 중 하나는 그들이 결코 당신에게 마무리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그 사과, 그들이 당신에게 준 고통을 마침내 인정하는 그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기다릴수록 당신은 더 오랫동안 그들의 심리적 거미줄에 갇히게 됩니다. 그들은 진실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통제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위해 역사를 다시 써야 한다면, 당신을 악당으로 만들어야 한다면 그들은 정확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결코 오지 않을 사과를 계속 쫓거나 아니면 당신의 치유가 그들에게 달려있지 않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무리는 당신이 스스로에게 주는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인정을 구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그들의 의견이나 현실 부인이 더 이상 무관하다고 결정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 당신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걸어놓은 족쇄를 스스로 푸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로부터의 치유는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스스로가 명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책임감 부재가 당신의 가치가 아닌 그들 자신의 부서짐을 반영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마무리는 그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더 이상 그들의 허락이 필요 없다고 당신이 마침내 결정할 때 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그것을 놓아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지운 무게가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분노와 혼란, 자기의심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들이 한 일이 괜찮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그것이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가장 위대한 복수는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것도, 사과하게 만드는 것도,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복수는 그들 없이도 찬란하게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그들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너무나 충만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 그들이 당신의 인생에서 그저 스쳐 지나간 기억, 값비싼 교훈, 그리고 이제는 닫힌 책의 한 챕터에 불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마무리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의 유일한 주인입니다. 그 누구